안녕하세요. 실전 공익신고자 민대지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상황을 국가기관에 제보하고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으셔야 할 포인트는 영업정지 위반 단속 방법과 그 외 정보들이고요. 민대지가 영업정지 단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종목을 다듬어 나갔는지, 여러분이 활동하실 종목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여러 기지 방면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단속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영업정지 단속 자체를 알려드릴 목적도 있지만 단속 방법이 공익신고 교재로 적합해 요령을 알려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업정지 명령 위반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제도로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명령 위반 것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속하는 점 명심하세요. 식품위생법상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특정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단속 내용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업정지 명령 위반 업체를 제보하려면 어떤 업체의 영업정지 명령이 처분되었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속하실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 내용도 간단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점이 영업정지 시작일과 종료일,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으로 연결됩니다. 재판 기간 동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영업정지 명령이 정지된 영업점은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멘트를 꼭 추가해 적으신 뒤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점의 리스트를 확보하셨다면 단속 준비는 끝입니다. 아참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공익신고 필수 항목 중 하나가 정보공개 청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다중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점의 수가 적거나 없을 수 있거든요. 해당 지역의 영업정비 처분받은 영업점 리스트를 보시면 상호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상호 검색을 하셔서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매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단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깝다면 방문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귀찮은 건 질색하는 공익신고자라 직접 방문보다 배달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배달 주문을 받는다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지자체의 영업정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매장으로 전화해서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 배달을 통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속 노하우고요. 증거와 함께 제보만 한다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자의 변명과 담당자의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버릇처럼 주문을 받았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단 변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제 배달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 조금 손해볼 생각을 하신다면 특정 건물 앞으로 배달을 시키시고 음식값만 계좌로 입금해주면 됩니다. 포상금 20만 원에서 음식값을 제외해도 수익이 나니까요. 물론 배달 주문 받은 사실만으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봐주고 싶고 영업자가 변명한다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단순히 불법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거가 있는 제보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0대 50으로 보면요. 50대 50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70대 30 정도 제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익신고를 처음 접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보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국가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속이었던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그거 포상금 안 줄 건데 하는 순간 공무원 담당자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공익신고 생각보다 어렵네. 이러고 포기하십니다. 물론 공익신고로 수익을 얻겠다는 희망까지 모두요. 공익신고는 그렇게 단순히 포기할 아이가 아닙니다. 단점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적인 것이고 장점은 마음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장점뿐인 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공익신고입니다. 포상금은 비과세입니다. 포상금 수익은 비과세로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수입이 있어도 세금은 안 냅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따른 불공평 없습니다. 프리랜서라 취업에 따른 학연, 지연, 혈연, 재력 등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닌 오로지 능력만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직업 있습니까? 시작 당시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한 상식으로 이루어진 게 공익신고입니다. 상소한 상식은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일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난 안 돼, 난 못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일 뿐이야. 이런 생각으로 인생 몇 안 되는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도전하십시오. 민대지가 좋은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